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관절이 퉁퉁 붓고 쑤셔서 아침마다 손가락을 펴기가 두려운 분 계신가요? 혹은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져서 남의 시선이 무서워진 분은요?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참고 또 참고 그런데도 낫지 않아 결국 나이 들면 다 이래 하고 체념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루푸스, 건선, 이 병들의 진짜 원인은 나이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에요. 내 면역 군대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폭주해서 내 관절을, 내 피부를, 내 장기를 스스로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폭주를 막는 열쇠를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가 면역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역질환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지금 당장 이해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류마티스나 루푸스,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면역군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면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물리치고 암세포가 생기면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안에도 여러 종류의 병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킬러 T세포예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로 치면 전투병사죠. 두 번째는 도움 T세포인데요. 킬러 세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조절 T세포예요. 조절 T세포,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싸움을 말리는 역할입니다. 킬러 세포가 너무 흥분해서 과도하게 공격할 때 야, 이제 그만해, 진정해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세포예요. 군대에 비유하면 싸움꾼들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헌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면역군대는 어떻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까요? 내 몸세포는 살려두고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골라서 공격해야 하는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면역학에서 100년 넘게 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답은 흉선이라는 장기에 있었습니다. 흉선, 생소하게 들리시죠? 우리 가슴 한가운데 있는 뼈, 흉골 바로 뒤에 숨어있는 작은 장기예요. 어릴 때는 꽤 크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특이한 장기인데요. 이곳이 바로 T세포의 훈련소입니다. 킬러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골수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T세포들이 이 흉선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내용이 뭐냐면 너 혹시 내 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흉선은 몸 곳곳에 단백질 샘플을 가져다가 T세포들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근육 단백질, 피부 단백질, 간 단백질, 뇌세포 단백질까지 조금씩 샘플링을 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것저것 맛보기 메뉴를 내오는 것처럼요. 이 샘플을 맛본 T세포가 반응을 보이면, 즉 내 몸 단백질을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버립니다. 가차 없이요. 이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T세포들만 밖으로 나옵니다. 내 몸을 공격하지 않는 것들만 살아남아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중추면역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에 관용을 베풀도록 교육받은 세포들만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흉선이 아무리 꼼꼼히 검사해도 가끔 빠져나가는 세포가 생깁니다. 내 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T세포가 간혹 교육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강한 여러분의 피 속에도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T세포가 소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멀쩡한 걸까요? 바로 두 번째 방어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흉선 교육을 빠져나온 유용한 세포들을 혈액 곳곳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어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절 T세포입니다. 너 지금 내 몸 공격하려고 했지? 안 돼, 그만해 하고 제압해주는 거예요. 이 조절
조절 T세포 덕분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세포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가면역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이 조절 T세포, 즉 면역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흉성교육도 빠져나오고 말초 방어선도 뚫고 조절 T세포마저 제 역할을 못하는 중간 내 몸을 공격하는 T세포들이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병들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건선, 크론병, 백반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관절을 공격합니다. 손가락, 손목, 무릎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고 쑤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서 한참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약 25만 명이 이 병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고 관련 진료비가 한 해에 3,348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병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약 3배 더 많이 나타납니다. 60대, 70대 어머님들 중에 유독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루푸스는 더 무섭습니다. 조절이 무너진 면역세포가 관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피부, 심장, 뇌까지 온몸을 돌아다니며 공격해요. 어디가 아픈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증상이 왔다 갔다 해서 진단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피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킬러 T세포가 공격해서 피부 곳곳이 하얗게 탈색되는 병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알았던 바로 그 병이에요. 겉보기엔 단순 피부 문제 같지만 사실 면역군대가 내 피부세포를 잘못 인식하고 공격한 결과입니다. 건선도 마찬가지예요. 면역세포가 피부세포를 공격하면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고 두꺼워지고 벗겨지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잠깐 가라앉지만 또 올라오고 또 바르고 이 악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군대가 오히려 내 몸을 파괴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이에요.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의학계가 수십 년을 씨름해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이름을 들으셨나요? 일본 우사카 대학교의 사카구치 시몬 교수 그리고 미국의 메리 브런코, 프레드 램지델 두 과학자입니다. 이분들이 받은 이유 바로 조절 T세포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카구치 교수가 실험지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면역세포 중에 다른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즉 싸움을 말리는 특별한 세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절 T세포였어요. 그리고 이 세포를 제거하면 어김없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당시 면역학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년 뒤인 2001년 브런코와 램지델 두 과학자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조절 T세포를 작동시키는 핵심 유전자 스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이름이 FOXP3인데요.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조절 T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자가면역 질환이 폭발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전자 하나가 면역 브레이크 전체를 좌우하는 스위치였던 겁니다. 면역학 역사상 100년 넘는 노벨 생리의학상 역사에서 면역학 분야가 상을 받은 게 약 15번인데요. 이번 수상은 그 중에서도 특히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치료가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환의 주된 치료는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관절이 붓고 피부가 일어날 때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면 일단 가라앉습니다. 빠르고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낙담하긴 일러요. 희망이 있어요. 스테로이드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차별적이라는 겁니다.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면역세포만 억제하면 좋은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정상적인 면역세포까지 함께 억제해버려요. 마치 불을 끄려고 집 전체에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은 꺼지지만 멀쩡한 가구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함부로 오래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절 T세포의 발견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면역을 통째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브레이크만 정밀하게 수리하는 방향으로요. 싸움꾼들을 다 가두는 게 아니라 중재자인 조절 T세포를 강화해서 싸움꾼들을 스스로 진정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방향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물질을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이미 나와 있고 머크, 로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조절 T세포를 활용한 치료법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70억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로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절 T세포를 직접 몸에 주입하는 세포 치료제도 연구 중입니다. 아직 큰 임상 성공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임상치료 플랫폼으로 성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세포를 직접 넣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몸 안에서 조절 T세포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약물 개발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연구진이 조절 T세포 기반 치료법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머지않아 부작용 없이 자가면역 질환을 다스리는 날이 우리 곁에 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면역 브레이크, 즉 조절 T세포가 제 역할을 잘하도록 일상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 균형에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면 중에 조절 T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이 재충전되고 균형을 잡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면역 브레이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면역학적으로도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조절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 하루 10분 햇빛 아래 걷기,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이런 단순한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균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의 70%를 좌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장 속에 조절 T세포가 아주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조절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장 속 나쁜균을 누여서 면역 균형을 깨뜨립니다. 단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현재 자가면역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치료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식단이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 군대에는 킬러, 도움, 조절 T세포 세 종류가 있고 조절 T세포는 과잉 면역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류마티스, 루푸스, 건선, 백반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요. 1995년 사카구치 교수가 이 조절 T세포를 처음 발견했고 2001년 FOXP3라는 유전자 스위치가 밝혀지면서 자가면역의 비밀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발견이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정밀 치료제들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입니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 공격을 막는 브레이크가 내 몸 안에 이미 있고 과학은 그 브레이크를 더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잠을 7시간 꼭 잡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류마티스, 루푸스,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세상의 모든 건강팁이었습니다.